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오늘은 저희 코리아그로 제품을 고추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적용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희 제품을 포함해서 어떠한 자재를 사용하고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토양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토양 개량을 위한 석회질 비료 사용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석회질 비료 사용을 안 하셨다면 토양 산도가 낮을 확률이 큰데요. 이 토양 산도가 낮으면 양분 흡수력이 좋지 않은데 특히 칼슘 흡수력이 낮아지고 내병성이 약해지면서 이 탄저병 등 각종 병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토양 산도가 낮으면 흙이 뭉쳐지면서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물도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생육에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토양 개량에 중요한 유기물 공급은 이제 퇴비를 이용해서 공급하시는데요. 최대한 부숙이 된 퇴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미부숙된 퇴비는 가스 피해 발생 그리고 각종 병충해 발생에 온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석회질 비료,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비 사용으로 이 토양을 개량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석회질 비료와 퇴비는 그래서 최대한 미리 일찍 뿌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석회질 비료와 퇴비, 복합 비료를 한 번에 넣고 밭을 만들기도 하시는데요. 이 토양 속 반응으로 작물에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한 번에 갈아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식하기 한 달 전 다 같이 살포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질소가 많이 유실되기 때문에 생육에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석회질 비료, 퇴비를 최대한 미리 살포하시고 후에 복합 비료 그리고 고추 전용 비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밑거름 시비로 밭을 만드는 방안입니다. 200평당 더블인 4포, 엔텍 2포, 하이그린 1포를 넣는 건데요. 특히 퇴비를 아직도 살포하지 않았고 이제 미부숙 퇴비에 의한 가스 피해, 병충해 발생이 걱정된다면 퇴비 대용으로 더블인을 사용하시고요. 엔텍은 일반 복합을 대체하여 넣으시는 건데 엔텍은 기본적으로 질산 억제로 2개월 이상 비분을 공급하고 또 이제 암모늄 질소를 일반 비료보다 흡수율을 증가시켜서 뿌리 발달, 조기 수확, 품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그린으로 이제 모든 필수 미량 요소와 이제 규산 그리고 유황 및 각종 미네랄을 공급하는데요. 특히 토양 속 인산 칼슘의 흡수율을 증가시켜서 뿌리 생육에 매우 좋고요. 그리고 내병성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각종 미네랄 공급으로 수확물의 맛과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석회질 비료를 지금 뿌리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질소가 함유된 퇴비, 비료와 함께 살포하시면 안 되고 이 석회질 비료 살포 최소 2주 후에 퇴비나 비료를 살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을 한참 남겨놓고 바짝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더블인 엔텍 하이그린은 가스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식 10에서 15일 전 사용, 즉 지온 올릴 시간만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퇴비를 살포하신 경우에는 더블인을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미 두둑을 만드셨는데 하이그린 살포를 고려하신다면 하이그린 같은 경우에는 두둑 처리로도 살포가 가능합니다. 더블인 엔텍 하이그린을 살포하셨다면 고추 심는 간격을 고려하시고 두둑을 만드셔야 하는데요. 이때 이량은 최소 20cm 이상, 그보다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칼슘 결핍, 탄저 발생이 많은 포장은 올해 더욱더 이량을 높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랑의 간격, 고추 주 사이의 제식거리도 너무 가깝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즉 이렇게 고추 간격을 넓게 심으면 심는 고추 수량은 적어지지만 보다 많은 일조량을 확보하고 통풍이 원활해지고 더 많은 공간 확보로 유인하기에 더욱 수월해지면서 이 생육과 수확량이 증가하고 병 발생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추 심는 날 정하기입니다. 사실 이미 고추 심는 날을 대부분 정하셨을 텐데요. 특히 올해는 기온이 예년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평소보다 정식하는 날을 일찍 정해놓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낮 기온이 높더라도 이 저녁, 밤 기온이 최소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정식일을 늦추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이 저녁, 밤 기온이 저온보다 낮으면 암술이 짧게 형성되면서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낙과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계속되는 고추 생육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꼭 정식 단계에 맞는 저온이 되었을 때 정식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저녁, 밤 기온이 언제까지냐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딱 몇 시까지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이제 해가 지고 점점 온도가 떨어지는데 이 해가 지고도 낮에 만들어 놓은 양분을 각 기관으로 이동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최소 15도 이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이제 자정 이후 이제 새벽부터는 이제 15도 아래로 더 떨어지는데요. 이때는 식물도 거의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대 온도가 15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식을 해야 하는데요. 정식기 어린 고추에게 아직은 불량한 환경이기 때문에 고추의 빠른 뿌리 활착을 위해서 침지 처리하시는 걸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 심는 고추 모종이 뿌리가 없다면 뿌리를 만들고 심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이때는 심기 전에 미리 침지 처리를 실시해서 뿌리를 형성시키시기 바랍니다. 초창기 뿌리 활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양수분 흡수가 불량해지고 연약한 성장으로 탄저병, 바이러스 발생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 뿌리가 잘 활착되도록 침지 처리를 해보시고요. 이때 저희는 액티브를 권장을 드리고요. 희석액에 약 10에서 15분 정도 침지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액티브가 없고 저희 알게를 갖고 계시다면 액티브 대신 알게를 침지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종을 심을 때 뿌리를 반으로 찢어서 심는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뿌리를 찢어서 심는 것이 더 빠른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육묘 중에 한정된 포트 공간 속에서 뿌리가 뻗지 못하고 이제 뿌리가 빙글빙글 도는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때 뿌리를 찢어주면 이러한 성질이 사라지면서 더 빨리 뿌리를 뻗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뿌리를 찢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뿌리를 충분히 형성시키고 심는 것입니다. 정식씨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더욱 완벽한 양분 공급을 위한 처리입니다. 바로 바사코트를 파고 처리하는 건데요. 아마 많은 농가분들께서 저희 매뉴얼 중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바사코트는 미리 주는 웃거름 개념으로 이제 요소나 NK로 1차 추비를 하고 2차로 NK 시비를 하는 관행적인 추비를 이 바사코트 파고 처리로 미리 대신하는 겁니다. 이 바사코트는 칼슘을 제외한 전 성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특히 수용성 인산, 미량요소를 뿌리 바로 밑에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빠른 뿌리 활착에 도움을 주어 작기 내내 건강한 생육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 한번 바사코트 파고 처리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요. 고추를 심을 구멍에 바사코트 5g을 넣습니다. 그리고 모종이 바사코트에 닿지 않게 바로 고추 모종을 심지 마시고요. 흙으로 바사코트를 살짝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고추를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토양을 잘 가꾸고 좋은 농자재로 양분 공급을 잘 해주셔도 이 심는 깊이를 잘못하면 정상 생육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특히 얕게 심는 경우보다 깊게 심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깊게 심으면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는 즉 부정근이 형성되는데 그 부위로 병원균 침투로 병 발생도 많아지고 특히나 무엇보다 이제 원뿌리가 제대로 뻗지 못하면서 정식하시고 생육이 거의 멈춘 것처럼 정상 생육이 어렵습니다. 심을 때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추를 심고 나서는 항상 냉해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두 사진은 같은 날 심은 고추인데 왼쪽은 잘 자라고 있지만 오른쪽 사진은 냉해를 받고 줄기도 보라색으로 변하고 생육이 거의 멈춘 상황입니다. 물론 기온이 올라가면서 생육은 깨어나겠지만 작기 내내 생육이 불량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식 후 기온차가 크거나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다면 알게를 적용해서 냉해 부진한 생육을 빠르게 회복시켜 보시고 이왕이면 미리미리 살포해서 냉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추비 방안입니다. 먼저 바사코트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보통은 바사코트를 사용한 경우 추비 생량이 가능한데요. 다만 작황이 좋고 수확량이 많은 경우 그만큼 더 많은 양분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추비를 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엔텍퍼펙트 사용을 권장드리고요. 바사코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엔텍퍼펙트를 이용해서 추비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리는데 정식하시고 25에서 30일 사이에 고추 사이에 구멍을 뚫고 엔텍을 10g 넣어줍니다. 그리고 2차 추비로 다시 20에서 30일이 지나고 이 위치 정도의 엔텍을 주입식으로 살포합니다. 물론 기비에 넣은 엔텍은 아직도 양분이 남아있지만 계속되는 생육과 함께 더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양분을 공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물을 줄 때 같이 관주 비료를 공급해서 추비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물을 공급할 때 맹물만 주지 마시고 관주용 비료를 이용하시면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양분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비종이 있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새로 나오는 잎이 작고 전체적인 세력이 약한 경우 잎과 줄기 성장, 즉 영양 성장을 위해서는 질소 함량이 높은 하카포스 311 비종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잎도 좋고 세력도 좋은데 꽃이 잘 피지 않고 열매가 크지 않고 색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생식 성장을 위해서 인산가리,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하카포스 812 비종을 사용합니다. 즉 시기별로 정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현재 내 고추의 세력, 생육, 열매 상태 등을 고려해서 시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내 고추가 영양 성장인지 생식 성장인지 파악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맨 위에 핀 꽃의 위치를 보고 파악하시는 건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맨 위에 핀 꽃이 거의 생장점과 가깝게 피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식 성장이 매우 강한 경우로 잎, 줄기, 생육이 부진해지고 심하면 순머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영양 성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카포스 311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맨 위에 핀 꽃이 생장점과 멀수록 영양 성장 위주로 꽃이 잘 피지 않고 열매가 작고 색이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생식 성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카포스 812를 사용합니다. 관주용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고추의 상태를 보시고 영양 성장을 위한 양분 공급을 할지 아니면 생식 성장을 위한 공급을 할지 정하시면 생육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면 시비 방안입니다. 사실 생육 생태에 따라서 더욱 다양한 시비 처방이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 세 가지만으로도 웬만한 처방이 가능합니다. 우선 알게는 약해, 냉해, 그리고 장막이 일조 부족, 한여름 고온 스트레스 등 각종 생육불량 요인 시 생육을 회복할 때 사용하고, 콤비는 영양성장 위주로 꽃이 적게 필 때, 수정이 제대로 안 돼서 기형가가 많고 낙과가 많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캔마글은 기본적으로 고추에 중요한 칼슘을 공급하고 고추 열매 생성 시 부족해지는 마그네슘을 보충해서 잎을 관리시켜주고 열매로 양분을 이동시켜줘서 고추를 크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주기적으로 같이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비용, 가성비 등을 고려한다면 지금 내 고추 생육 상황에 맞게 이 세 가지를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제 작업하실 때 가급적 캔마그는 같이 사용하셔서 칼슘을 보충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이 토양이 가물거나 반대로 장마철 토양이 습할 때, 그리고 너무 온도가 높을 때, 또 질소가리 등을 추비했을 때는 이 토양 속에 칼슘이 많이 있어도 흡수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칼슘 흡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고추의 가장 무서운 병인 탄저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칼슘을 연면 시비로 자주 보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